스스로 공부하는 수학 익힘책, 예, 교과서 170에서 173페이지의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있어도 도전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수열 중 수렴하는 것은 했네요. 수렴하는 것, 눈으로 딱 봐도 이제는 알겠죠. 발산, 1번, 2번 발산, 3번 진동하면서 이 진동이라고 하는 건 발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4번 수렴하죠. 수렴. 5번 발산한다. 금방 알 수가 있겠네요. 2번 문제도 딱 보자마자 극한값을 갖는다. an-2라는 수열이 an이라는 수열에다가 2를 뺀 수열도 이제 1이라는 극한값을 가지니까 an의 극한값이 뭐가 되겠다. 그렇죠. 이거 뭐 이거요. 요거 an의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이 3이 되겠다 알 수 있죠. 뭐 대입을 해서 풀면 주어진 문제의 답은 3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번 이제는 암산으로 가능하시죠. 자, 0으로 간다. 뭐 이 정도. 4번 문제 A가 여기서 같은 동차이지만 수렴값을 갖기 때문에 A는 0이고요. 최고차항이 극한값을 결정하는 2가 됐으니까 B는 4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곧바로 5번 문제도 가보도록 하죠. 5번 문제는 약간 좀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극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AN의 극한값은 무한대가 되고요. BN-AN의 극한값은 2라고 하는 값이 된다. 그런데 주어진 문제라고 하는 것들의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수열이라고 하는 것들의 극한의 문제에서는 수렴하는 것들만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즉 발산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용을 잘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리미트 n이 무한대라고 할 때 an이 무한대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고쳐줘야 될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뭐 0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고쳐야지만 이것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식을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 플러스 an bn 플러스 bn의 제곱 그 다음에 an의 제곱 마이너스 an bn 플러스 bn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들을 극한값을 구하라. an이 발산하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인 an의 제곱으로 나눠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오실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을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건 1 플러스 그렇죠. an분의 bn 플러스 an분의 bn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1 마이너스 an분의 bn 플러스 an분의 bn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되겠죠. 기왕이면 어떤 식이 나왔으면 좋겠냐 하면 an분의 bn이라고 하는 것들의 극한값이 나왔으면 좋겠죠. 요게 이제 왠지 어떤 식이 나왔으면 좋겠냐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이라고 하는 것들의 극한값이 딱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와주고 수렴하는 것들에 대한 식은 두 가지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좀 약간 안타깝죠? 그러면 어떻게 an분의 bn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네요. 두 번째 식하고 첫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 an분의 1이라고 하는 것들의 극한값이 0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약간 쓸모가 없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한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좀 약간 좀 어려운 난이도가 어려운 요 식을 뒤에 있는 식을 앞에 있는 식으로 나눠주는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것 an분의 bn-an 즉
bn-an이라고 하는 것을 앞의 식인 an으로 나누는 이런 것들은 극한값이 뭐가 될까라고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이것이 얼마가 되냐면은 얼마가 될까요? bn-an의 극한값이 2죠. 2인데 그것을 무한대로 가는 an으로 나눠준다면 무엇이 될까? 야, 요게 이제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딱 느낌이 안 올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값이라고 하는 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0이 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bn-an의 극한값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수렴값을 갖는 것인데 an의 극한값은 무한대, 분모가 무한대로 나눠주는 것이니까 요 차이는 별로 안 큰데 bn에서 an을 뺀 것은 차이가 안 큰데 an이라고 하는 거 엄청나게 큰 무한대이기 때문에 큰 수로 나눠주니까 0에 가까이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0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얻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의 값은 1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이것도 약간 극한의 성질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한다면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극한에 대해서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an분의 bn이라고 하는 거에서 1을 뺀 수열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은 an분의 bn이라고 하는 수열의 극한값은 빼기 1인 0이니까 1로 수렴한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조금 약간 엄밀한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건 1이라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작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이걸 좀 여러분들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극한값이 1로 간다는 것들을 대입하면 3분의 1이라고 하는 극한값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6번 문제. 자, 수열에 대해서 요것이 3이라고 하는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했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식들은 이대로 두면 안 예쁘죠?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된다? 리미트 각각 들어가서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제곱분의 1분의 an 이 마이너스 1을 이항해서 몇으로 만들어 주겠습니까? 5라고 하는 값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과정 생각보다 어떤 학생들에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에게는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거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가볍게 또 그냥 딱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자, 어쨌든 수렴의 문제, 극한값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수렴하는 식이 등장하면 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즉 주어진 극한값의 문제는 an이라고 하는 것을 n제곱 플러스 1로 나누는 형태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리미트 n이라고 하는 게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n제곱 플러스 1분의 an의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시네요. 근데 요거 없던 것이 갑자기 곱해졌으니까 분자에도 n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들을 곱해줘야 되고 원래 있던 2n제곱 마이너스 이것도 당황하지 마시고, 자, 이럴 때는 다시 한번 해줘야 되겠죠. 자, 아까 풀었던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an은 마이너스 2를 이항했더니 5가 된다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n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한 걸로 an을 나눠주는 식을 만들어라. 근데 분모에만 그런 거 n제곱 플러스 1을 해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2n 제곱 마이너스 n을 곱하여주면 자, 요거 수렴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도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이죠. 2분의 1로 그러므로 극한값 5 곱하기 뒤에 극한값은 2분의 1이어서 2분의 5라고 하는 값이 된다. 5번 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6번 문제였네요. 6번 문제. 7번 문제도 갑자기 커졌네요. 문제 좋네. 좋습니다. 7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결국 분자의 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요건 n번째 항이죠. n번째 항. 여기 n번째 항이다라고 쓰네요. 그러니까 분자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이 되겠죠. 분자만 보자. 분자. 요것을 계산을 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 플러스 k라고 하는 것이 되겠다. 그러면 시그마 k 제곱 플러스 시그마 k. 좀 이게 좀 약간 편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를 계산하면 요것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되고 공통적인 값 2분의 n 플러스 1을 묶어가지고 계산하면 여러분들 많이 계산해 보셨죠? 자, 이거 계산하면 분자 뭐가 된다? 계산을 제가 좀 다시 한번 괴로운 마음을 안고 3분의 그러면 n의 세제곱 플러스 3n n제곱 플러스 2n이라고 하는 값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분자다라고 해서 이게 분자 계산하는 것이고요. 분모는 뭐냐면 이것이죠. 세제곱 2n-1의 세제곱 2n-1의 세제곱은 8n의 세제곱 마이너스 12n제곱 플러스 6n 마이너스 1이 되죠. 요거는 뭐 세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 3차 분자도 3차이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만 쓰자. 8. 그 다음에 분자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이죠. 그래서 24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8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죠. 보자마자 샌드위치의 정리로 가기 때문에 이 극한값은 극한값이 3분의 1로 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일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아주 간단한 문제였네요. 9번에도 보도록 하죠. 9번 문제. 9번 문제 수열에 대해서 뭐 수렴하는 수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bn이 0이면 0이고 0이고네. 이면하고 이고가 다른 것이죠. 이고 그리고 and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네요. an은 수렴할 때 알파로 수렴한다면 bn도 수렴하냐라고 하는 것이네요. 수렴하고 수렴한다. 그럴 때의 증명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bn이 수렴하는지 보려고 한다면 수렴하는 것들을 하나의 수열로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cn. 그리고 그러면 cn도 0에 수렴하고 an도 알파에 수렴하는 이 두 개의 수렴하는 수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그렇다면 기억번을 보시면 기억번 an-bn이라고 하는 것이 cn이니까 bn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떻게 표현된다? bn은 이항하면 되겠죠? an 플러스 cn이 되겠다라고 쓰네요. 자, 그러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값은 an-bn c 요게 뭔가 계산이 이상하네요.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당황하지 말자. 이제 자, 그러면은 bn 대신에 an-cn의 값을 대입하면 되고 모두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an은 알파로 cn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알파로 수렴한다. 맞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뭐 이면 여기에서 이면으로 끊긴다라고 한다면 an-bn이 0이면 bn은 알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수렴하고 an도 수렴한다라고 하는 가정이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bn도 수렴한다. 요거 계산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니은번은 뭐 맞는 것인가 틀린가요? an과 bn의 곱이 0의 값으로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an과 bn 둘 중에 하나는 0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는 않죠. an이 만약에 어떤 것이 1, 0, 1, 0으로 가고 bn이라고 하는 것은 곱하여서 0이 되려면 0, 1, 0, 1로 간다. 이렇게 이제 그 번갈아서 간다라고 한다면 곱은 an 곱하기 bn이 항상 0이 되니까 요것은 뭐 이제 일반적으로 틀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틀리고요. 디귿번 an분의 bn이 알파로 수렴하고 an이라고 하는 것들의 극한값이 무한대일 때 bn의 값은 뭐가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수렴하는 것들을 뭐로 놓자? cn으로 놓고 bn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an 곱하기 bn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화도 오고 아주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bn 대신에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an, bn을 대입했을 때 an은 무한대가 되니까 bn이라고 하는 것은 수렴하는 것인가요? 발산하는 것인가요? an, 그 다음에 cn, 죄송합니다. cn. c는 당연히 이제 알파로 가지만 an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bn의 극한값도 무한대가 되겠다. 이것도 맞는 것이 되겠죠.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10번 문제 수렴하는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 3번이 되겠죠. 3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11번 갈까요? 11번? 11번. 아이고, 막 그러네. 자, 그러면은 an이 3의 n제곱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3의 n제곱의 형태로 고쳐주는 것이죠. 그러면 an은 3의 n제곱이고요. 이러한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것들의 n항까지 부분합이죠. n항까지 합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등비수열 합공식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죠. 그대로 적용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 r이 이제 여기선 3이라고 하는 값이 주어졌죠. r은 3이라고 하는 값이 주어졌으니까 2고 분모의 분모는 분자로 가니까요. 자, 2 곱하기 3의 n제곱으로 고쳐주고요. 여기는 초항이라고 하는 것은 3이죠. 3. 그 다음에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런 식이 되겠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번 수열 an에 대해서 일반항이 an이라고 하는 것이 3의 n제곱이라고 했을 때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여기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3의 n제곱 형태로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 an은 3의 n제곱이고요. 분모에 있는 것들은 3의 제곱, 3의 n제곱까지 더하는 것이니까 등비수열 합공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1-r에 a 곱하기 1-r의 n제곱 또는 뭐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어떤 거 사용하는 게 좋냐면 공비가
3이니까 아래 공식을 사용하는 게 더 낫네요. 자, 그러면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분의 초항은 3에 1 집어넣었으니까 1 집어넣으면 3이죠. 그 다음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돼서 조금 간단하게 표현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거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분의 자 이거 3의 어이구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그렇죠. 여기 2 곱하기 3의 n제곱이 돼서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준다 라고 하는 것이죠. 3의 n제곱으로 나눠줄까요? 아니면 뭐 3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나눠줄까요? 3의 n제곱으로 나눠줘도 되겠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3 마이너스 3의 n제곱분의 3, 그 다음에 이것은 2만 남아서 극한값은 3분의 2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알겠습니다. 아, 12번 문제 보도록 하죠. Cn이라고 하는 것이 양수 AB에 대해서 AN 플러스 BN분의 주어진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등비수열의 나눗셈 형태라고 하는 것이죠. 약간 복잡하긴 한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하는 것이네요. A가 B보다 크면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CN이라고 하는 여기 기억번 공간을 CN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기억번의 입장에서 보면 AN이 큰 놈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나눠줘야 하냐 하면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어줘서 즉 AN이라고 하는 큰 놈으로 나눠줘서 극한값을 구해주시는 거죠. 분모와 분자를 동시에 AN분의 BN을 나눠줬으니 그렇죠. 1 플러스 A분의 BN 그 다음에 여기는 AN으로 나눠주니까 A 플러스 B 곱하기 A분의 BN인데 이 A분의 B라고 하는 것은 1보다 작기 때문에 동글배기 친 부분이 0이 되면서 극한을 취하면 뭐가 됩니까? 여기 A만 남게 되겠죠. A만 남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니은번도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요. 니은번 그러면 이번에는 BN이 크기 때문에 CN을 분자 부분을 BN으로 나눠주면 CN은 좀 빨리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BN으로 나눠주니까 B분의 A의 N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것은 A 곱하기 B분의 A의 N제곱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이 돼서 요거의 극한값이라고 하는 걸 취한다면 나머지는 다 0이 되고 요건 1 되고 B만 남게 된다. B가 되는 것이죠. A와 B가 같다라고 한다면 C 지급번의 입장에서 보면 AN 플러스 A의 N제곱 이것이죠.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제곱 이 두 개 더하기 A의 N 플러스 1제곱 BN이 같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요거 자 두 개의 AN 그 다음에 두 개의 A 곱하기 A의 N 플러스 1제곱 두 개의 N 플러스 1 N제곱이죠? 이거 그런데 이것도 또 잘못됐네. 이것도 그러면 A만 되는 것이죠? 이거 왜 이 두 개로 됐어 이거? 그러면 12번도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기억만 맞는 것이네. 좀 특이한 문제네. 긍정적인 문제를 냈어야 되는데 좀 부정적인 문제를 냈네요. 제가 13번 아주 제일 좋아하는 숫자인데 홀수라고 하는 것들을 1, 한 개만 더하면 1.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인데요. 요거 다 더한 것 1, 3, 5. 1만 더하면 1이죠. 홀수 3 더하면 요것은 얼마가 되나요? 4죠, 4. 그 다음에 다음 숫자 홀수 5를 더하면 요 값은
얼마가 되냐면 3의 제곱인 9가 되겠죠. 거기에 다음 홀수인 7이라고 하는 걸 더하면 이 값은 홀수 4개를 더한 4의 제곱이라고 하는 16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9라고 하는 것까지 더하면 이런 것들 홀수 5개를 더했더니 5의 제곱이 25가 나오는 것이죠. 홀수 n개를 더했기 때문에 주어진 식 뒷부분은 n제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이것은 온 국민의 상식으로 알아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등차수열 합공식 이용하지 않고. 자, 그러면 지금 SN이라고 하는 것은 n의 세제곱이라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3번 제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숫자들의 합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홀수 1부터 시작되는 합들이 어떠한 수의 제곱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여기 어떤 것이냐면 1만 더하면 1이죠. 합. 1과 3을 더하면 2개의 홀수 더했으니까 2의 제곱이 되고요. 3개의 홀수 1, 3, 5를 더하면 1부터 시작했을 때 예측했듯이 3의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3의 제곱 9가 되겠죠. 1, 3, 5, 7 더하면 뭐가 되냐? 4개의 홀수 더했더니 4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1, 3, 5, 7, 9까지 홀수 5개. 하나, 둘, 셋, 넷, 다 1부터 5개면 5의 제곱인 그 합이 25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얼핏 그림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그림들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그림들. 왜 이런 게 홀수를 더하면 제곱수가 되는지. 자, 1개 더하면 1의 제곱, 4개까지 더하면 2의 제곱, 1과 3을 더한 것이죠. 1, 3, 5를 더하면 자, 요거 3의 제곱, 1, 3, 5, 7, 9, 1, 3, 5, 7을 더하면 하나, 둘, 셋, 넷,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SN이 주어져 있는데 그 홀수를 몇 개 더하는 것이냐면 n개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SN은 뭐가 되냐? 그렇죠. n 곱하기 n의 제곱, n의 세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것 SM-SM-1이니까요. n의 세제곱에서 n-1의 세제곱을 빼주자라고 하는 것이네요. 13번 이렇게 빼주었을 때 물론 이제 그 n이라고 하는 것들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 계산하면 요 정도는 함상 가능하시죠. 3n의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제곱 그 다음에 an은 3의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극한값은 최고차의 개수인 4분의 3이 결정한다. 아직도 이거 최고차의 동차일 때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 잘 모르시면 안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러면 14번 문항으로 고 가보도록 하죠. 자, 여기 14번 문제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의 방정식 때 x와 y에 대한 1차식은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모두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만나는 교점이라고 하는 걸 an과 bn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연립해서 풀면 또 x좌표 뭐가 나오냐? 나옵니다. 요거 3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이죠. 그 다음에 y좌표는 뭐가 나오냐? 그렇죠. 3분의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이죠. 이랬을 때 an으로 bn을 나누어서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계산하면은 1 플러스 3분의 2의 n제곱 2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은 2라고 하는 값이 된다. 선생님 이거 좀 너무 암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좀 공간이 모자라서 그냥 답지를 이 문제는 거의 베끼는 수준이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혼자만의 상상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좀 너그럽게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요 풀이 직접 여러분들이 손으로 익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6번 문제를
15번 문제네요. 이번에는 an-2분의 n이라고 하는 게 6분의 1이다 라고 했네. 2분의 1이다. 모양 좀 안 예쁘네. 그렇지. 그렇다면은 요거 모양이 좀 안 예쁘니까 뭔가 예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an의 극한값은 뭘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15번.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an-알파가 100이라는 수렴값을 가질 때 동시에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나 보죠. 그럼 상수 알파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네요. 기본적으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급수라고 하는 것들이 수렴하는 거 확실하네. 요거 마이너스 알파는 0이니까 기본적으로 확실한 것들부터 시작하자.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분의 an은 뭐가 되냐? 어떠한 값 알파라고 하는 여기 주어진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건 확실하네요.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렴하는 것들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럼 3의 an-2분의 n이라고 하는 것을 분자 분모의 n으로 나눠주자. 그럼 그 모양 나오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렇죠. n분의 3 an 마이너스 n분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되니까 요것이 알파라는 것이죠. 요것이 분모가 알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럼 3알파분의 3알파분의 1이네요. 3알파분의 1. 요 값이 얼마다라고 했냐면 6분의 1이니까 6분의 1. 알파의 값은 뭐가 된다? 알파의 값은 2가 되겠죠. 2를 해야지 6분의 1이 되니까. 이제 수업 시간 같으면 요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동영상 강의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걸 앞으로 당겨가지고 이해가 안 되시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시간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1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열 an과 bn에 대해서 an의 급수가 3이고 bn의 급수의 값은 1로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각각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각각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산하면 이것은 어떻게 된다? 4분의 1 곱하기 3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1, 즉 12분의 5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17번 문제 아주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2학년 때도 많이 사용했던 식이죠. 이항 분리를 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항 분리를 하면 2분의 1, 그 다음에 2의 n-1제곱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전 선생님은 아주 많이 이걸 이항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암산으로 할 정도 아니다. 옆에 답지다. 요거 그렇죠. 알아두시면서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의 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다 보면 앞뒤 지어지고 그림 그려지죠. 여러분들도 2분의 1하고 초항 맨 앞에 1과 맨 뒤에 2n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지겹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극한값을 취하면 되겠다. 요게 0이 되면서 2분의 1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18번 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3으로 급수값이 무한급수는 아니죠. 이것은 급수의 값이 3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sn은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것이다. 다 아는 얘기죠.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네요. 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것들은 an이라고 하는 것의 극한값은 당연히 0이 더해지만 급수값이 3이라고 하는 것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알아둬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기에서는 sn이라고 하는 것과 sn-1이라고 하는 식이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의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요것은
Sn-1이나 그 극한값이 어떻게 될 것 같다. 모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같을 것 같다. 야, 엄밀하게 증명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뭐 이것은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는 내용이죠. 뭐 좀 생각을 또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4 곱하기 0 플러스 2배의 3, 2 곱하기 0 플러스 3이라고 해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요거 조금 또 생각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죠. 이것도 생각하면 또 이게 무한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래 생각하면 정신이 이상해지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무한대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으로 수학적으로 정립한 사람은 칸토르인데요. 칸토르는 무한대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하자 무한에 대한 개념, 뭐 이제 카운터블, 인카운터블 해가지고 셀 수 있는 무한대, 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연수와 1대1 대응되는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산적이라고 얘기도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과 인카운터블이라고 하는 것, 셀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나 온도나 이런 것들은 세계가 그렇죠. 뭐 이런 무한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려고 했을 때 많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받다가 결국은 칸토로도 정신이 이상해지고 정신병원에서 이제 말로를 맡게 되는데요. 무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정신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19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죠. 19번 문제. 예, 좋습니다. 19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로그 2x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수렴할 때 R의 n제곱 꼴이네요. 시그마 R의 n제곱 꼴. 뭐 이런 꼴이죠. 그렇다면 이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공비에 해당되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마이너스 1과 1 포함하지 않죠. 이건 1까지로 수렴한다. 그러므로 로그 2의 x는 얼마가 되냐? 1과 3 사이가 되고 x라고 하는 것들의 범위는 또 정지가 됐네요. 그렇지만 꿋꿋하게 이제 여러분들 적응이 되셨으니까 이 공비라고 하는 로그 2의 x-2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x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2와 8 사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20번 문제도 보도록 할까요? 20번 문제도 좀 이런 곤란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있죠, 실제적으로. 두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AN이라고 하는 것을 초항 곱하기 R1의 N제곱 이런 꼴로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